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을 키우고 있는 35살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제 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문득 옛 연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아내에게는 미처 자세한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사실 예전에 결혼까지 할 뻔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처음 만난 저에게 대하신 태도와 모욕적인 발언으로 인해 곧바로 파혼하게 되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도 다시 생각해 보면 어처구니가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 전 제가 겪었던 울분 터지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이 강했습니다. 아주 어렸을 시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제 기억에 중학생 때부터 거의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이라든지 취업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을 하고 아르바이트나 일당을 뛰면서 제 인생의 앞길을 위해 돈을 모아 준비했죠. 사실 공부를 그렇게 못하는 머리는 아니었어요. 다만 딱히 제가 하고 싶은 일에 필요한 과정은 아니었기에 대학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제 결정을 들으시고는 약간의 걱정은 하셨지만 반대하거나 나무라진 않으셨어요. 제 꿈은 예전부터 음식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저만의 스타일을 가진 매력적인 가게를 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관한 책들과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지식과 나만의 노하우를 조금씩 터득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고, 가게를 내기 위해 필요한 돈이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졸업 후 창업 공부와 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고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 때문에 저는 아끼고 절약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 물론 너무 짠돌이 같은 모습은 서비스와 인상이 절반을 차지하는 요식업 사업엔 큰 이미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쓸 땐 시원하게 쓸 수 있도록 평소에도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27살에 드디어 대전 시내 쪽에 중규모의 퓨전 대포집을 차렸습니다. 제가 술집을 차린 이유는 바로 제 아버지 때문인데요. 평소 막걸리를 즐겨 드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맛있는 안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을 좋아하기도 했고, 평가를 받을 때 아버지의 입맛이 꽤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드린 요리에 대해서 항상 극찬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 그런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저희 아버지는 냉정하시고 심지어 제가 가게를 차리기 위해 돈을 주실 때도 이거 너한테 투자하는 거다. 만약 네가 식당을 차렸는데 잘 안 되거나 장사가 망하면 그건 내 요리 실력이 아니라 네가 사업을 할 만한 그릇이 아닌 거니까 바로 정리해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신감과 은근한 부담감이 저에겐 너무나도 큰 용기와 위로가 되었고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제 요리에 대한 실력만큼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퓨전 대포집이라 중년 남성분이나 어르신들만 오시는 심심하고 고리타분한 술집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저는 매출 10억을 달성하였고 그 이후에도 매출이 점점 늘어나면서 가게를 더 크게 확장하였습니다. 요식 사업 2년 만에 전 그동안에 만져보지도 보지도 못한 동방석에 앉게 되었고 부모님에게도 매달 큰돈의 용돈을 드리며 효도할 수 있었죠. 어머, 아들 요즘 가게가 더 잘 되고 있니? 왜 이렇게 용돈을 많이 보냈어? 돈 잘 벌고 있어요. 대포집이라 연령층이 높은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한테 더 인기가 있거든요. 요즘 되게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 아무튼 잘 되고 있다니까 잘 됐다.
혹시나 일손 부족하면 엄마랑 아빠한테 꼭 이야기해. 농사일 잠깐 미뤄두고 도와주러 갈 수 있으니까. 알겠지. 헤이, 저희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제가 가게에 가면 있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니까요. 최근에 확장해서 직원들을 조금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저번에 가보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직원들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더라고. 그럴 땐 제가 잠깐 들러서 도와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보연아, 너 이제 그렇게까지 아끼지 않아도 돼. 사람도 충분하게 쓰고, 옷도 좀 사 입고, 차도 좋은 걸로 좀 바꿔. 엄마 아빠한테 용돈 안 줘도 되니까. 너한테도 좀 쓰면서 살아 알겠지. 하지만 제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아끼거나 절약하는 제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펑펑 쓰면서 돌아다녀도 되지만 그렇게 하긴 싫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여자 앞에서 허세를 부릴 생각도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전 지금의 제 상황을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에게도 억대의 연봉과 건물 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차도 제가 한창 사업 공부와 가게를 알아보러 다닐 때 타던 작은 소형차를 끌고 다니고 있고요. 그럼에도 착한 제 여자친구는 아무 말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좋아해 주었답니다. 물론 제가 잘 나가는 사장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더 저를 좋아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변하는 사람들을 열어본 제 입장에서는 사실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로 인해 변하기도 하고 은근한 말로 돈을 뜯어내려 하거나 당연하다는 듯 매번 얻어먹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미 오만 정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재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만큼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저를 딱 이 정도로만 좋아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제게 큰 사랑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저희는 2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사실 그동안 비싼 선물이나 호화로운 여행은 일부러 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못됐다거나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한 후 전혀 불안감 없이 오롯이 기쁜 마음으로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에 많은 여자들이 저에게 접근해 왔어요. 물론 처음엔 몰랐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꼭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시계를 보면서 못마땅해 했거든요. 오빠, 이 차 바꿔도 되지 않아? 오빠 이제 잘 나가고 하면 그만큼 쓸 줄도 알아야지. 왜 이렇게 예전 습관 못 버리고 궁상맞게 그러냐고. 아직 이 차 탈 만해. 그리고 이 옷도 얼마 입지도 않았는데. 아깝잖아. 최대한 입고 버려야지. 솔직히 요즘 오빠랑 같이 돌아다니는 거 창피해. 내 친구들한테 오빠 사업 크게 한다고 말했봤는데 막상 만나보니 오빠 사업하는 거 다 거짓말이냐고. 나한테 창피 준 거 다 잊었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저 겉모습 때문에 사람 판단하려고 하는 네 친구들이 이상한 거 아냐. 그리고 너도 나 검소한 모습 때문에 매력 느꼈다면서 요즘 계속 내 외모 트집 잡고 있잖아. 오빠, 우리가 만난 지 이제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솔직히 나한테 명품도 하나 안 사주고 호텔 한번 데려가 준 적 없잖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너 돈 많아서 만나는 거 아니라며? 그냥 내가 좋아서 만나는 거라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뭔 갑자기 명품 타령이냐. 넌 그래 나도 오빠가 이렇게까지 짠돌이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어. 나도 지친다. 계속 이런 식일 거면 우리 헤어지자 오빠. 지금 너 하는 말 요약하면 선물 비싼 거 안 사주고 너 호강 못 시켜줄 거면 헤어지자는 말로 들리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아 그래. 그렇다고 하자. 나 호강 못 시켜줄 거면 헤어지자 됐어. 혹시나 나중에 또 다른 여자 만날 수도 있지만
그때 이런 식으로 꼬질꼬질하게 인색하지 마. 그건 검사한 게 아니니까. 늘 이런 식으로 제 옆을 지나간 몇 명의 여자들과는 달리 지금의 여자친구는 정말 착하고 순수했습니다. 작은 선물에도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고 소박한 음식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으며 소형차를 타면서도 드라이브를 즐길 줄 아는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여자친구를 온 마음 다해 사랑했고 이 여자랑 결혼을 해야 제가 더 잘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2주년 되던 해에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죠. 혜주야, 우리 만난 지 벌써 2주년이 되었어. 그동안에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었는데 불평도 안 하고 늘 변함없이 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랑 결혼해 줄래? 아니야. 난 오빠가 항상 자기 일에 열심이고 또 그런 와중에 날 생각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비싼 선물은 아니더라도 정성과 마음이 느껴져서 난 그게 명품보다 더 좋은 걸. 프러포즈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내가 결혼하게 되면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너 원하는 건 다 들어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그동안 사주지 못한 명품도 다 사줄게. 오빠만 믿어 알겠지? 갑자기 뭐야? 어디서 로또라도 맞았어? 왜 안 부리던 허세를 부리실까? 우리 정보연 씨 허세일지 아닐지는 결혼해 보면 알 거야. 나 이래 보여도 은근히 능력 있는 남자라고. 정말 그럼 결혼하면 일도 그만두고 펑펑 놀아도 돼. 그럼 일하지 말고 만날 어디 놀러 다녀도 돼.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알았지? 약속했다. 우리 엄마한테 말하면 엄청 좋아하시겠네. 아참, 그럼 우리 양가 부모님께는 언제 인사드리러 갈까? 오빠 시간 나면 평일에 월차 내고 다녀오자. 그래, 그러자. 다음 주 어때? 해줘. 너희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러 가자. 연락해보고 시간 괜찮으실 때 인사드리러 가겠다고 말씀드려줘. 알겠어. 오빠, 내가 오늘 집에 가서 바로 물어볼게. 분명히 좋아하실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그렇게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반지도 나눠 끼웠습니다. 부모님께 아직 허락을 받기 전이었지만 저희는 프로포즈 그 이후 거의 부부처럼 붙어 다니며 조금씩 결혼 준비를 이행했죠. 여자친구가 결혼식 날 입고 싶은 드레스와 신혼여행을 가고 싶은 곳을 고르고 양가 부모님께서 결혼식 날 입으실 한복도 미리 찜해뒀어요. 그땐 이 결혼이 반드시 이뤄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던 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었죠. 엄마, 그냥 집에 있지 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었어. 그냥 마중 나왔지. 해주 남자친구죠.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해주 남자친구 정보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잘 왔어요. 우선은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왠지 모르게 처음 저를 본 예비 장모님의 표정은 어딘가 어색하고 복잡해 보이셨어요. 저는 그냥 낯을 가려서 어색해 하시나 보다 싶었죠. 집으로 들어와 간단하게 차 한잔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 우리 혜주랑 만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혜주랑 결혼하고 싶어서 허락받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낮추세요. 장모님, 그래, 내가 나이도 있으니까 말은 놓을게. 그런데 장모님이라는 말은 좀 빠른 감이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부담스러우셨죠? 죄송합니다. 궁금하신 거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기분 나쁘게 듣진 말고 딸 가진 부모라면 다 이러는 거니까
좀 이해해줘요. 엄마, 왜 이렇게 사람 불편하게 해? 전화로는 아무나 상관없다더니 왜 그러는 건데? 해줘야 가만히 있어. 어머니도 궁금하신 게 당연히 있으시니까. 그러지 난 괜찮아 자네. 부모님은 뭐 하시나? 두 분 다 건강히 살아 계시나? 예. 아, 네,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시골에서 작은 농사 짓고 계십니다. 형제는 없고요. 그럼 자네 대학은 혹시 어디 나왔나? 서울 아니면 혹시 지방대 아닙니다. 대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일 시작했습니다. 뭐? 아니, 요즘 시대에 대학도 안 나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된다고. 서울로 갈 실력이 아니면 지방으로라도 다녔어야지. 대체 지금까지 그 나이 먹도록 뭐하고 돌아다닌 건가? 자네 백수야 아닙니다. 어머니, 저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혜주한테도 말은 못했지만, 사실, 아우, 듣기 싫어. 자네 타고 다니는 차만 봐도 딱 사이즈 나오더만. 뭐, 어디 그런 고물차를 우리 귀한 딸을 태우고 다닐 생각을 해. 사람들 보기에 창피하지도 않나. 우리 딸 주변 눈치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좋아서 오빠 만나고 있는 건데, 왜 엄마가 난리야? 차가 좀 낡으면 어때? 난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오빠 백수 아니야. 장사하고 있어. 뭐 장사 무슨 장사를 하는데 그런 차 끌고 다니는 거 보면 뭐 작은 구멍가게나 운영하는 것처럼 생겼더구먼 아니야.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어.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는 포차야. 요즘 얼마나 인기 있는지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괜히 오빠한테 상처 주고 그래 포차라면 술집 아니야. 아유, 격 떨어지게 진짜. 너 이 남자랑 결혼하는 거? 난 반대다. 차 가지고 다니는 거 보면 월급 수준 뻔하고 너한테 선물 하나 제대로 안 해줬지. 너 지금 이런 남자랑 결혼하면 내 인생이 망하는 거야. 알겠어.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럼 전 이만 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 확실하게 해. 자네 우리 딸이랑 오늘부로 당장 헤어져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2년 동안 만난 제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로 상처와 수치를 당한 저는 여자친구의 구애에도 손을 뿌리치고 혼자 운전해서 집으로 왔어요. 그날 정말 펑펑 울기도 하고 화가 나서 벽을 치기도 하면서 온갖 분풀이를 한 것 같아요. 다음 날도 술을 몽땅 마시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여자친구의 전화나 문자도 일절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제 조금씩 마음이 진정되었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서서히 되더라고요. 어이없게 그 집에서 괜한 일을 당한 것이 억울했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의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말들이 하나씩 걸리면서 이대로는 절대 그냥 넘어가기 싫었어요. 더구나 저를 작은 구멍가게나 운영하면서 찌질하게 인생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고 매출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려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키진 않았지만 여자친구와 다시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왜 연락도 안 받았어? 나 너무 힘들었어. 오빠도 보고 싶었고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나도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으니까 그동안에 내 연락을 안 받았던 건 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생각? 오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한 건 오빠 겉모습만 보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야. 정말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우리 엄마 대신에 사과할게. 고개 들어. 사실 네가 잘못한 건 없어 해주야. 네. 말대로 내 겉모습이 어느 정도 문제가 된 듯하다. 그래서 옷도 비싼 걸로 좀 사 입고 차도 바꾸려고 생각 중이야. 오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돈도 별로 없을 텐데 갑자기 한 번에 그런 걸 어떻게 하려고 해. 내가 우리 엄마 다시 잘 설득해서 이야기해 볼 테니까. 그래. 나도 너희 부모님 다시 만나야 할 이유가 생겼어. 다시 날짜 잡아서 너희 부모님 만나러 가자. 부모님한테는 나랑 같이 간다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시간만 비워두라고 말씀드려줘. 내가 간다고 문도 안 열어주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허락받으러 가려고 알겠어. 오빠, 내가 오늘 바로 연락드릴게. 그럼 언제쯤 갈까? 이번 주는 좀 급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가자. 나도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 여자친구와 그렇게 헤어지고 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건물과 가게 문서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건물에서 매달 들어오는 통장 내역도 전부 뽑아 놓았죠. 부동산 등기와 주민번호 신원이 확실하게 보이는 제 도장과 사인까지 포함된 여러 서류의 봉투를 담아서 모든 것을 준비 완료했습니다. 옷도 백화점에서 가장 신상으로 하나 맞춰서 입었고 시계도 명품으로 준비했죠. 차도 하나 뽑아서 그걸 타고 만나러 갈까 싶었지만 관두기로 했어요. 새 차는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사고 싶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러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제대로 허락받으러 가려고 준비한 거야. 너무 멋있다. 정장도 잘 어울리고 시계도 비싸 보이는데 이렇게 무리해도 괜찮은 거야. 오빠 너랑은 조금 다른 의미지만 너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힘주고 온 건 맞아. 네가 잘 어울린다고 말하니까 다행이네. 다른 의미 그게 무슨 말이야. 가 보면 알아. 다 왔다 내리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분 더러웠던 순간을 만들어준 여자친구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흥분해버리면 더 우스운 꼴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눈이 커지면서 헛웃음을 치시더라고요. 허허, 참 자네가 여기는 또 어쩐 일이야 혜주. 너 이러려고 시간 비워놓으라고 했어. 엄마,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오빠 이야기 좀 다시 들어줘. 오늘 엄마 다시 만나러 오겠다고 옷도 멋있게 입고 왔잖아. 응?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땐 미처 말을 못해서요. 무슨 말을 더 해? 그렇게 차려입고 오면 내 마음이 변할 것 같나? 얼굴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 일단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걱정하시는 일은 안 합니다. 저 혜주랑 헤어질 거고 결혼은 더더욱 안 할 겁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거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뭐 이게 뭔데? 무슨 서류를 이렇게나 많이.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그로 인해 통장에 매달 들어오는 돈,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의 매출 통장, 내역의 서류와 저를 번갈아 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옆에 함께 있던 여자친구도 보고 놀라서 입을 막더라고요. 보셨죠? 이게 지금 제가 가진 능력이고 백수가 아닌 사장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위조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제 인감이랑 사인 보셨잖아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으면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신원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기재되어 있고요. 오빠, 왜 그동안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숨겼냐고. 미안해 혜주야.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렇게 알려주게 될 줄은 나도 생각 못했어. 진작에 알았으면 그날 그렇게 상처를 받을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결혼 후에 다 말해. 주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어. 잘 지내라 혜주야. 꼭 좋은 사람 만나고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다 말해주려고 온 거야. 어머니도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저 잠깐만 정서방 가지 말게. 나 자네랑
우리 딸 결혼 찬성할게. 허락해 줄게. 전에는 정말 우리 딸 너무너무 고생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는데 자네 능력이 이 정도라면 나 걱정 없이 자네랑 우리 딸 결혼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죠. 어머니, 전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고 확인시켜 드리려고 온 겁니다. 제가 혜주랑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볼품없는 남자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려고요. 그땐 그렇게 무시하고 천대하시더니 자세가 공손해지셨네요. 보셨죠? 저 이런 사람입니다. 겉모습만 보고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래, 내가 다 잘못했네. 기분 풀어주게 정서방 잘못은 내가 했겠는데 왜 죄 없는 우리 혜주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야? 결혼하면 우리 집에 안 와도 좋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나? 네. 사실 혜조한테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정했습니다. 결혼은 절대 안 합니다. 이미 너무 어긋나 버렸어요. 돌이킬 수도 없고요. 이만 가 보겠습니다. 뒤에서 저를 붙잡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뒤로하고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따라 여자친구가 따라왔고 눈가에는 눈물이 자욱한 채 제 팔을 잡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매달리더군요. 오빠, 나 오빠랑 못 헤어져.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다시 시작하자. 우리 사실 내가 잘못한 게 많은데 나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단 말이야. 미안해. 그래도 너랑은 이제 예전처럼 못 지내. 네 잘못은 아니지만 우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너도 속 편할 거야. 싫어 아니야. 제발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결혼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연애만이라도 하면 안 될까? 아니, 미안해. 난 이미 너에 대한 마음이 예전처럼 좋지 않아. 그리고 이거 받아 오해하지 말고 받아줘. 연애할 때 너한테 사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헤어지는 마당에 주는 것도 웃기긴 한데 너랑 만나면서 제대로 된 선물이나 못 사준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 이제 이건 네 거니까 가지던지 버리던지 알아서 해. 잘 지내라 간다. 큰 쇼핑백을 손에 쥐어주고는 전 혼자 차를 타고 가 버렸어요. 열어봤을지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연락도 아예 하지 않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희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지만 그때마다 없는 척을 했어요. 가게에 찾아오게 되면 숨어서 마주치지 않게 피해 다니기도 했죠. 물론 제가 가게에 있는 날이 많지 않았지만 워낙 자주 찾아와 저를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피해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고 잠잠해지는 듯 했죠. 전화나 문자도 오지 않았고 가게에도 불쑥불쑥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했던 일이 닥쳤습니다. 포기한 줄로만 알았던 전 여자친구가 어머니와 함께 저희 가게를 갑작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죠. 피하기엔 이미 늦었고 이왕에 마주친 김에 할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밖에 나가서 따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근처 가까운 카페로 자리를 옮겼고 전 여자친구는 헤어지던 날 제가 준 큰 쇼핑백을 넘겨주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연락도 안 받고 가게에 가도 집으로 가도 나를 만나주지 않아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어. 이렇게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못 만날 것 같아서 말이야. 우리 헤어졌잖아. 그런데 내가 널 왜 만나니? 그리고 이 선물은 내가 너 준 거니까 나한테 주지 말고 가져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더라도 네가 버려야지 됐어. 오빠,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오빠가 다시 가져가. 그리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오빠랑 헤어졌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그래서 오늘 엄마랑 같이 왔어. 오빠한테 제대로 다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서 사과는 됐습니다. 그냥 받았다고 생각할 테니까.
이젠 가게 오지 마세요. 그리고 해줘, 너도 나한테 개인적인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 정서방, 아니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보영군, 내가 정말로 잘못했네. 내가 자네한테 상처 준 거지. 내 딸이 상처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딸하고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되겠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날 이후 마음 정리 다 끝났습니다. 물론 조금 힘들긴 했지만 더 이상 혜조와 연인 관계로는 지낼 수 없습니다. 그건 혜조한테도 충분히 알아듣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럼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 나 이대로 오빠 영영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지금도 별다른 거 없이 엄마가 오빠한테 사과하고 싶대서 온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 그래, 내가 자네한테 말 심하게 하고 상처 준 것 때문에 사과하려고 온 거니까 너무 우리 혜주한테 쌀쌀맞게 굴지 말게. 그리고 마음 정리되면 다시 한번 우리 딸하고 잘 지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과하러 오셨다고 하시니까 사과 받겠습니다. 그리고 마음 정리도 다 됐고 생각도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부로 두 사람하고 인연 다 끊을 겁니다. 앞으로도 연락하지도 찾아오지도 말아주세요. 부탁드려요. 정말 끝까지 너무 무심하다. 오빠 다들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시는데 어머니께서 딸 앞길 망치신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싶으셨으면 제가 사장이라는 것을 밝히기 전에 하셨어야죠. 그래야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태세 전환하시면 저 놀리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혜주야 나한테 너무하다고 하지 말고 너희 엄마를 탓해 너한텐 안타깝고 미안한 말이지만 너희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 너랑 친구로라도 만나기 싫어 알겠니? 엄마, 나 이제 어떡해? 어떡하냐고? 엄마가 책임져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죽일 년이야. 아유, 미안하다. 우리 딸 내가 너를 망쳤다. 아이고, 그렇게 고개를 숙이며 펑펑 우는 전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뒤로 한 채 저는 카페를 나왔어요. 그 후로 완전히 이 두 사람을 끊어낼 수 있었지만 이후로도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는 저한테 몇 번의 전화와 문자를 하셨어요. 물론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궁금한 마음에 문자는 확인했죠. 거의 대부분의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현군 잘 지내고 있나? 나 혜주 엄마야. 내 사과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면 자네 만나서 무릎이라도 꿇고 100번 1000번은 다시 해줄 수 있어. 제발 우리 혜주 좀 만나 주게 밥도 안 먹고 요즘엔 아파서 회사도 잘 못 나가고 있어. 이 못난 엄마를 만나서 생긴 일이니까 한 번만 사람 살리는 셈 치고 도와주게 연락 기다리겠네. 안타깝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면 저 역시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다시 혜주를 만날 수는 없었어요. 저는 제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을 빨리 잊기 위해 더 일을 열심히 단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가게와 매출은 더욱 성장하여 수원이라는 지역에서 프랜차이즈를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색다른 구조와 여러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수제 가구를 알아보러 다니던 도중 제가 생각하는 가게 스타일과 잘 어우러진 분위기의 목재 공방을 발견했죠. 그곳은 사장이 여자분이셨는데 무척 여리여리하지만 똑 부러지는 야무진 성격에 은근히 착한 인상을 가진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첫눈에 관심이 간 저는 가구를 핑계로 앞면을 천천히 익히다가 일을 같이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하는 시간에는 냉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할 줄도 아는 개념적인 여자였어요. 이번엔 테이블이나 의자를 다 너한테 맡기려고 해.
여기 공방 스타일이 예스럽지만 촌스럽지 않고 분위기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앵두나무로 컬러감을 좀 어둡게 해서 테이블과 의자 10세트 부탁해 일할 땐 반말하지 마세요. 저도 엄연한 공벌 사장이거든요. 밖에서는 연인이지만 여기선 비즈니스 관계니까 지킬 건 지켜주시죠. 정보연 씨, 으이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수정 사장님,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그리고 가격은 할인 없이 다 받을 거니까 한 푼도 빠짐없이 이 계좌로 입금시키세요. 요즘 앵두나무 비싼 건 아시죠? 여자친구 덕 좀 보나 했더니 완전히 남보다 못하네요. 알겠어요. 전부 입금시키겠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한순간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도 제가 누구인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 가게를 운영하며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사실 그렇게만 말해도 제가 능력자라는 건 여자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여자가 나를 너무 좋아해주고 있다는 그 안정적인 느낌이요. 그래서 연애 1년 6개월 만에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운영하는 포차는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다 아는 맛집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여자친구의 부모님 또한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좋아해 주셨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라 쉽게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부부가 되었고 신혼여행을 가서 미처 전부 말해주지 못한 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아내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부부가 돼서 숨길 건 없어야 하니까 그동안에 말 못했던 거 말해줄게. 실망하거나 화내면 안 돼, 알겠지? 왜 그래? 갑자기 혹시 당신 숨겨둔 아이가 있다거나 사실은 여자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 나 장난치려는 거 아니고 진지하게 하는 말이야. 나 실은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고 가게도 엄청나게 확장했어. 그래서 매달 들어오는 돈도 많고 재산도 많아. 그동안에 숨겨서 미안해. 정말 되게 멋있네. 당신 이렇게 반가운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자신 없게 말해? 자신 있게 당당하게 멋있는 척하면서 말해도 돼 서운하거나 화 안 나 그동안 계속 숨기고 연애했는데 참나? 그게 뭐 화낼 일인가 게다가 남편이 재산도 많고 돈도 많으면 나한테도 엄청 좋은 일인데 그게 왜 화가 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숨겼겠지. 사업하다 보면 사람 잘 못 믿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저는 다 이해합니다요. 이해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가면 바로 장인 장모님께도 말씀드려야겠다. 분명 기뻐하실 거야. 우리 엄마랑 아빠는 당연히 좋았을걸. 당신 이거 밝히면 용돈 더 많이 드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괜찮겠어? 일 더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괜찮지. 장인 장모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내가 앞으로 용돈 많이 드릴 거야. 오, 능력 있는 우리 남편 완전 최고다. 그럼 나도 이제 호강 좀 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내가 비싼 선물이랑 음식 여행 다 해줄 거야. 각오해.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받아들이며 좋아하는 아내를 보자 처갓집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다려졌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혼여행 후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자 장인 장모님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한테 내 딸을 맡기니 더욱 안심이 된다며 절 높여주셨고 저희 부모님에게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면서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동왕교이지만 어색하게 불편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아주 친하게 지내셨고 지금 현재도 제주도에서 함께 여행 중이십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상의해서 보내드린 여행이었어요. 좋은 아내와 처가를 만나서 제 마음가짐이나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순수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잘 못 믿거나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일종의 습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와이프와 결혼한 후 아이가 태어나면서 점점 계산적인 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 정말 인연은 따로 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돈은 모든 것을 해결하며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사람을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 와이프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고요. 오늘 문득 예전 일을 생각하면서 글을 적다 보니 지금의 아내와 처갓집에 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딸과 함께 보내는 지금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차게 보낼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렵고 힘든 시간이 꽤 많았지만 35 제 인생에 있어서는 그 어려웠던 시간까지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